자, 3부를 바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지난 2부까지 송나라 때 성리학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쫓겨나가서 쪽팔리는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성리학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책으로 뭐 이거를 보급시켰고 이런 내용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런 성리학이 여기 아까 썼죠. 여기. 지금 이제 그런 성리학이 명나라 때 뭐로 넘어갑니다. 양명학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을 또 한번 볼 거야. 잘 써놓을게요. 자, 훈고학 다 쓰자.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공양학. 자, 이제 우리 당나라 했어. 이거 끝났어. 자, 송나라 했어. 이거 끝났어. 이제 뭐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자, 근데 아직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 자, 송나라가 결국 남쪽에서 그렇게 막 근근히 자격지심 막 이렇게 애써 지워가면서 살다가 미안. 결국 누구한테 무너져요? 원나라한테 무너져요. 원나라 영토 넓었던 거 알지? 그 영토 안에 송나라 영토가 있어. 이미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원나라가 중국 대륙을 전부 다 통일하고 거의 전 세계 유럽 대륙까지 통일할 뻔한 만큼 넓게 영토를 넓혔는데 이 원나라의 정책 중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원나라 배울 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가지고 인구를 4개로 쪼개거든. 4개로 쪼개서 이 가장 위에 여기가 원나라 사람이야. 원나라인.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생목인이라고 해서 이게 목이야 목. 이게 유럽인들이에요. 유럽인 또는 뭐 중동 사람들, 중동인, 중앙아시아 사람들, 페르시아인 이런 식으로. 그 이 밑에가 한족. 아까 그 쫓겨내려왔던. 그리고 그 더 밑에가 강남 사람들. 이 원나라 정책이 뭐였냐면은 원나라는 이 원나라 사람과 생목인 이외에 한족이랑 강남인을 엄청 차별해요. 이 둘만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나라야. 대신 물론 이 사람들도 쓰임은 있어. 뭐냐? 생산해야지. 군사로 써먹어야지. 쓰는데 이 나라의 모든 행정이랑 중요한 관직들은 다 누가 차지한다? 원나라와 이 생목인들이 차지하도록 만든 제도가 원나라의 제도야. 이런 걸 왜 해요? 이거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원나라 할 때 이 부분을 또 할 거야. 근데 지금 성리학이 이때 송나라 때 한번 정점을 찍다가 무너지거든. 그 무너진 얘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이 성량을 만든 민족이 아까 누구였어? 강남으로 도망간 여기 있지. 성량을 만든 사람들이 이 이민족에 의해서 강남으로 도망간 4대 부들이었잖아. 누구족이야? 한족이란 말이야. 다시 성리학을 만든 게 누구야? 한족이야. 좋아 싫어? 싫지. 강남인 당연히 싫어 좋아? 싫지. 그럼 당연히 이 성리학, 이 한족과 강남인이 만들어낸 성리학을 원나라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래서 뭐를 억압한다? 성리학을 억압해요. 엄청 못되게 굴어요. 이때 그래서 원나라에 성리학을 대신해서 들어온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라마교도 있고요. 뭐 이 중에 오늘날 기독교인 크리스트교도 있어요. 실제로 크리스트교. 중국에서 크리스트교를 믿을 만큼 이 성리학을 이 천시했다는 거야. 얼마나 한족 강남족이 싫었으면. 그래서 원나라 때는 성리학을 엄청 억압하면서 성리학이 송나라 때 정점을 찍나 했더니 급하게 추락을 해요. 하지만 원나라 때도 이 송나라 때처럼 과거 제도는 실시해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관리로. 그래서 이 과거제를 시행한 덕분에 성리학을 완전히 죽여놓지는 않고 그냥 성리학을 국가에서 과거제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통제하는 수준으로만 그쳐요. 더 이상 뭐 연구를 하거나 발전시키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다가 이 명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누가 등장한다? 아, 원나라가 무너지고 누가 등장한다? 명나라가 등장하죠. 다시 명나라는 이민족이 아니야. 누가 세운 거야? 한족이 세운 나라야. 그럼 다시 성리학을 어떻게 해야 돼? 떡상시켜야지. 그래서 송나라 때 아유 이게 좀 지저분하다 그지?
자, 그래서 대충만 지울게요. 글로 얘기하면, 표로 얘기하면은 송나라 때 떡상했던 성리학이 원나라 때 바닥을 치다가 다시 명나라 때부터 떡상하기 시작한다고. 떡상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하다. 자,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자, 그래서 한족 문화의 부흥을 다시 위해서 명나라 때부터 그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아직 양명은 안 나왔어요, 얘들아. 이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서원과 향약을 보급합니다. 이거 한국사 배울 때도 나왔어요. 사림들이 지방에서 열심히 권력을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서원과 향약을 썼다는 거 아마 같이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서원과 향약을 보급하고요. 우리 명나라는 저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어 라고 왕이 공표를 하면서 그 성리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그 성리학 교과서 같은 거,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거 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 같은 건데 성리학이 기반한 법전이에요. 그래서 그 법전의 이름을 영락제라는 황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영락대전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훈선대원군 영정조 때 만들었던 대전통편 하듯이 그 영락대전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이거 지금 어느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는 거야? 성리학을 부흥시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성리학을 열심히 갈고 닦으려고 했는데 이 성리학이 변질돼 버려요. 처음에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인간과 우주의 막 그 이론을 탐구하고 막 이치를 탐구해서 깨달음을 얻고 질서를 연구하고 이런 학문이었다가 이 과거제도의 비중이 엄청 커지면서 이 과거제도의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였단 말이야? 성리학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잘 외우는 거야. 성리학의 내용들을. 이기론, 우주론, 거경국리, 경물치지, 다 외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점점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학문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그냥 옛날 당나라 때처럼 완전 여기 있잖아. 경전과 해석을 똘똘똘똘똘똘 암시하는 수준으로 암기하는 수준으로 내용이 바뀌어 버린 거지. 그게 여기 써 있어요. 명나라 말기가 되면은 과거 합격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려요. 더 이상 사상이나 종교로서의 영향을 못 해요. 야, 그거 성리학? 그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연구? 그런 게 어딨어. 과거 시험 보려면 한 개로 더 외워야지. 요새 그런 거 누가 연구하고 공부하냐? 다 가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성리학은 더 이상 수명을 다했다. 다른 학문으로 넘어가자. 라고 해서 성리학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유교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게 뭐야? 양명학이야. 쓰세요. 양명학. 더 이상 경전을 암기하거나 해석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종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종교는 시험에 붙거나 관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종교가 아니야. 종교의 원래 본원의 목적은 뭐야? 개인적인 수양을 하는 거야. 마음의 덕을 쌓는 게 종교라고. 그래서 이 성리학이 변질되니까 이 성리학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 이 양명학은 뭘 추구한다? 개인적인 어떤 수양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경전을 암기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런 내용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덕을 쌓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매우 중시하는 게 양명학이야. 이게 끝이야, 사실 양명학은. 그래서 양명학은 명나라 말기에 등장해요. 명나라가 망해갈 때쯤에 명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성리학 때문이다. 성리학 이제 성리학은 수명을 다했다. 다시 만들자 한 게 양명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떻게 구분지어 나오냐면 심성론, 우주론, 이기론 이런 말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무조건 성리학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갑자기 지문 맨 끝에 개인의 수양을 위한 아니면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양명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양명학 밑에 빈칸이 아마 있을 건데 거기에 이것만 쓰세요. 이 양명학을 만든 사람은 왕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수인. 그리고 이 왕수인이 아까 성리학에는 심성론, 인간, 우주, 심성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 어떤 성리학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 단어들. 양명학에도 있어요. 쓰세요. 왕수인 옆에 지행합일을 강조해요. 이게 뭐냐면 행동과 아는 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사람이 몸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이게 뭐야? 실천 중요시하기잖아. 말만 하면 안 된다고. 경전만 외우는 거 의미 없다고. 그게 지행합일이야. 그리고 치양지라는 단어도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다스릴 치자야. 이게 다스릴 치자고요. 이 양지라는 게 마음이야, 마음.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뭘 통해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그래서 치양지란 단어랑 뭐 지행합일, 뭐 왕수인 이런 말이 나온다. 내 시험이든 아니면 저희 뭐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그럼 뭐다 무조건 양명학이다라고. 자, 양명학 끝났어. 이제 뭐 남았어? 지워졌네. 이제 고징학 남았죠. 그리고 뭐야 또 지워졌네. 공양학 남았죠. 이거는 고맙지만 오늘 안 해요. 걱정했니? 안 해요. 고징학이랑 공양학은 이거 다시 또 이제 이 양명학이 막 득세하다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청나라 때. 그때 또 이제 고증학 등장하고 또 고증학이 막 살아있다가 무너질 때쯤 또 공양학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건 청나라 때 청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같이 보면서 해야 설명이 돼요. 조금 더 복잡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 오늘 유교 파트는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까지만 일단 합니다. 알겠니? 자, 이제 중국사 정리할게요. 주나라, 춘추전국, 한나라, 위진남북조, 당나라 지나서 송나라, 원나라 지나서 명나라 초기 말기까지 봤어요.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의 발전 및 쇠퇴 과정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유교를 받아들였느냐, 성리학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내용 보는 거야. 근데 여기 되게 쉬워요. 이미 다 했던 내용이야. 여기는 그냥 빈칸만 채고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자, 봅시다. 파란색으로 해야지. 자, 고려에서 성리학이 도입된 시기는 어디부터입니다? 원나라. 여기 고려가 있고, 여기 원나라였죠. 여기 고려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이 도입된 시기가 우리나라는 고려였고, 이 고려가 어디서 들어온 거다? 원나라에서, 원으로부터 도입합니다. 누가? 안양이. 이거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리학을 어떻게 우리가 익히고 학습하느냐. 우리 고려의 충선왕이라는 왕 때 이 왕이 원나라에 지금 원나라 보니까 성리학이 굉장히 유행하네. 우리도 좀 배워보자.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려의 학자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쓰세요. 만권당이에요. 이거 한국사 공부할 때 다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훑고 넘어가는 거야. 충선왕이 원나라에 만권당이라는 그 기구를 설치해서 이 고려 학자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뭐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두전 이제 눈에 좀 익지. 정몽주 누군지 알겠죠? 이색 이런 그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학문이 수용된다? 성리학이 수용된다. 이게 고려 끝이야. 우리가 이거 하고 나서 또 막 한국사 할 때는 뭐 이제 이 성리학자들이 막 그 뭐 급진개혁파가 되고 온건개혁파가 되고 급진개혁파가 정권을 잡고 그런 내용 안 나온다고. 이건 동아시아잖아. 한국사가 아니야. 자, 고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유입된 성리학이 조선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 봅시다. 이 신진사대부들 세력이 건국에 적극 참여하면서 당연히 신진사대부의 사상이었던 성리학도 열심히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겠죠. 자, 쓰세요. 통치 이념으로 여기 쓰면 되겠네. 뭘 강조한다? 똑같이 쓰세요. 성리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 성리학을 강조하게 만들었던 책이 뭐다? 삼강행실도라는 책이야. 요 책이에요, 요거. 어딨어? 요거. 이게 뭐냐면 이 성리학이 결국 부부간에 뭐 군주와 신하 간에 뭐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뭐 친구 간에 뭐 등등 이런 여러 관계들을 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 어떤 뭐 예절을 지켜야 한다 막 써놓은 건데 이게 사실 백성들은 글을 알아 몰라. 잘 모르잖아. 특히 한자는 더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백날 한자로 써서 백성들한테 나눠줘봤자 읽어 못 읽어. 못 읽어요. 글을 모르면 뭘로 해야 돼? 그림으로 그려내야지. 그래서 이 삼강행실도의 이 도자가 그림 도자야. 도화지 할 때 그 도자고요. 이 삼강이라는 게 우리 삼강오륜 할 때 이 5개의 예절과 3개의 예절 나오잖아. 그 삼강자예요. 그래서 3개의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예절, 행실을 다루는 뭐야? 그림이란 뜻이야.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이 전부 다 뭘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이야.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한쪽에 어떤 막 그림이 나오고 한쪽에 글 나온다? 그럼 이거 뭐다? 삼강행실도라는 책이다. 이거 누구 때? 세종 때. 이거 뭐의 상징이야? 성리학의 상징.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러한 성리학을 열심히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아까 중국에서 만들었던 거 똑같이 만들어요. 뭐 만든다?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기 위한 쓰세요. 서원 열심히 만들고요. 마을 규범으로서 마을 향자의 마을 안에서 백성들, 주민들끼리 지켜야 할 약속, 향약, 마을 약속. 서원과 향약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성리학을 보급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한국사 시간에 다 한 번씩 했던 내용들이야. 그냥 복습 겸 하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널리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소학이라는 책과 주자가래라는 책을 열심히 보급시킨다. 이거 아까 나왔지? 여기 소학, 주자가래 나와 있죠. 그 책 똑같이 조선도 백성들한테 보급하는 거야. 자, 한국사에서 고려, 조선 끝. 이제 바다 건너 어디 넘어가면 돼? 일본 넘어가면 돼. 일본은 더 간단해요. 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 전국 시대 이 두 시대를 거치면서 성리학이 확산되는데 쌤, 가마쿠라 막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쌤, 전국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요? 뭐 춘추 전국 시대예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왜냐면은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내 목표인데. 수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했어 임마. 이건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모르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일본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왜냐면 일본사가 중국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들어 설명이 돼요. 근데 사실 한국사야 우리가 고려가 조선이 먼저야. 후삼국시대가 조선보다 앞이야. 알겠지만 일본사는 우리가 이 가마쿠라가 무슨 말이야? 무로마치는 뭐야?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 시대에 성리학이 발달을 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 놓으시고요. 이 시대가 이 시대보다 앞에 있구나. 이 시대가 멸망하고 이 시대가 등장했구나 라는 그 정치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자, 가마쿠라 막부라는 거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무신정권기랑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 가마쿠라 막부 때는 승려를 중심으로 성리학이 연구됩니다. 승려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다가 딴 것도 한번 공부해볼까? 라고 그냥 들여온 거야. 근데 승려들이 성리학을 연구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니? 당연히 영향력이 작다 크다? 작아요. 자, 여기 이렇게까지가 한 파트야.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를 중심으로 성리학은 연구되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다가 가마쿠라 막부 지나고 나서 원래는 무로마치라는 막부가 한 개 더 있어요. 이 무로마치라는 막부 지난 다음에 전국시대가 등장을 해. 이 전국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히데요시. 얘가 일으킨 전쟁이 뭐야? 임진왜란이잖아. 얘가 일본을 통일시킨 다음에 그 일본 무사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일으킨 전쟁이 임진왜란이잖아.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어떤 시기라는 거야? 조선시대라는 거야. 아까 이거는 뭐였어? 고려시대였죠. 자, 그래서 이 일본 전국시대에 쓰세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직후에 발생한 어떤 전쟁?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 그리고 여러분들 임진왜란 전쟁과 동시에 일어난 전쟁은 정유재란이에요. 쌤, 정유재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우리 할 거야. 얘들아, 미안해. 할 거야. 그리고 이거 했잖아. 미안해. 한국사 때 했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일어나는데 이 앞에 3년이 임진왜란이고 뒤에 4년이 정유재란이야. 이거 우리 했었어.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끝나는 그때쯤에 일본군이 일본으로 물러나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엄청 끌고 가요. 납치해 간다고. 야, 그 성리학 좋은 거라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잖아. 야, 그럼 우리 성리학을 가르쳐줄 학자들을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뭘 구해? 납치해 오자. 하고 다 훔쳐간다고. 사람을 훔쳐간다고. 그래서 이 전국시대가 끝난 일본은 에도막부라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에도막부. 자, 가마쿠라 막부 끝났고 무로마치 막부 끝난 다음에 전국시대 지나서 에도막부로 지금 넘어왔어요. 이 에도막부 시대에 아주 혼란했던 무엇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분 질서를 정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줘요. 어떤 학문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당연하지. 기억나잖아. 성리학은 뭘 중시했던 거야? 우주에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게 핵심이야. 높은 놈이 있으면 뭐한 놈도 있다. 낮은 놈도 있다. 근데 일본이 전쟁 끝나고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성리학을 가지고 그만! 너 높은 놈, 너 낮은 놈, 너 얘한테 복종해. 이 신분 질서를 정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일본은 이 신분 질서를 정리하는데 성리학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그 이름을 봐야 되는데 조선의 성리학자였던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인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한테 성리학을 전수해줍니다. 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예요. 얼굴 잘 기억해. 뭔가 약간 그분 닮았어. 임원인가? 그분 닮은 것 같아. 자,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성리학을 전수하고요.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빨리 하고 비켜줘야겠다. 자,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런 책을 씁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서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중국에서 아주 성리학의 거의 바이블, 성경 같은 책이에요. 이 사서오경이라는 책을 일본 사람들 말로 번역한 거야.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습니다. 성리학을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도 이해가 쉽게 번역한 책인 거야. 그래서 이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편찬을 한 뒤에 이걸 누구에게 전수하냐? 하야시 라잔이라는 또 다른 일본인 유학자에게 전수를 해요. 이 사람이 하야시 라잔이야. 하야시 라잔. 좀 비슷하지 생긴 게. 자, 그래서 이 하야시 라잔이 이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지금 무슨 시대였어? 이 에도막부 시대였죠. 에도 시대의 질서와 제도와 어떤 의례를 다 정비한다, 완정화시킨다 라는 내용이 일본의 성리학 확산 내용이야. 쌤, 이거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는 일본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 유교를 배우는 바람에 일본사를 건드리게 돼버렸거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일본은 원래 성리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하지, 바다 건너인데 빨리 접근을 못할 거 아니야. 존재하지 않았다가 가마쿠라 막부라는 시절에 성리학이 들어왔고 이 전국시대의 전쟁 이후에 조선 성리학자들을 납치해가면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만들어진 에도막부라는 시기에 이 혼탁했던 일본의 신분 질서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주는데 노력한 사람이 조선에는 강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후지와라 세이카한테 전달.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하야시 라잔에게 전달. 그래서 이 하야시 라잔이 성리학적 질서로 에도 시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시켰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내용이 조금 더 또 많았죠. 근데 미안해. 내가 열심히 수업했는데 미안할 건 아니지만 자,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 율령 봤고요. 그 다음 유교 봤고요. 오늘 다음 시간 마지막 뭐 보면 돼? 불교 보면 아마 1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는 끝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9강에서 봅시다. 구독 누르든지 말든지. 안녕.